안녕하세요. 낙타라마입니다. 이번 강의 영상은 25학년도 수능 대비 6월 평가원 비문학 지문들을 종합해서 정리해드리는, 그래서 수능을 앞두고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짚어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6월 모의고사 비문학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보면, 제일 처음에 과도지적 경영과 관련된 지문이 있었죠. 이 지문에서 중요한 지점이 뭐였습니까?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축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특히 이제 밸런스를 잘 잡아서, 그렇죠? 단어, 키워드를 잡아서 뽑아서 매트릭스 만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탑을 한번 쌓아보면 명료하게 보이죠. 제일 처음에 거두제 소개를 하고요. 과도지적 경영에 대한 소개를 하고, 공동체적 경영을 이야기를 한 다음에 과도지적 경영을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뭔지 이야기하고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하나 둘 이렇게 나왔었죠. 보이시죠?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 게다가 제가 이제 이 지문 설명을 하면서 이게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면, 응용이 돼서 난이도가 높아지면 스펙트럼을 만들어야 되는 때도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쵸, 이런 지점들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지문이 뭐였죠? 플라스틱 지문이었습니다. 굉장히 고전적인 과학 지문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고전적인 과학 지문이라 함은 로직 트리 만들어가지고 프로세스를 세팅하는 거. 키워드를 잡고 배치를 할 때 순서대로 나열을 잘 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것들 중요했었죠. 탑 쌓아봅시다. 플라스틱 소개 있고, 그 위에 개념 잡아주고, 에틸렌의 개념을 잡아준 다음에 에틸렌 중합을 통해서 폴리에틸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네 번째 문단이 이제 로직 트리 프로세스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었죠. 이 문단만 잘 정리를 해도 문제 전체가 풀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은 이제 결정 영역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죠. 깔끔하죠? 그래서 그리고 장면 구상하는 연습도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실전에서도 장면 구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게 이제 그런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위에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로직 트리 만들어서 프로세스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퍼즐 게임 하시면 되니까요. 넘어갑시다. 마지막 세 번째 지문은 에이어와 행크스의 도덕 문장과 관련된 지문이었습니다. 논리학 지문이었죠. 인문학 지문 중에서도 이렇게 논리학 지문이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학생들의 멘탈을 이제 바사삭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 실력을 발휘를 못하거나 발이 얽히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자, 이런 지문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매트릭스 만드시면 됩니다. 매트릭스 만드셔서 퍼즐 맞추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탑 안 쌓고 그냥 이렇게 매트릭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요? 깔끔하죠? 요 매트릭스 하나 딱 나오는 순간 어때요? 문제 다 풀렸죠? 그래서 퍼즐을 잘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기에 끼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6월 모의고사 이렇게 보면은 나쁘지 않았어요. 6월 모의고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부할 것도 명확하게 잡혔고, 이제 문제는 9월이죠. 사실 제가 이제 9월 모의고사 문제를 보고 좀 현타가 좀 많이 왔는데, 1등급 커트라인이 98, 96 뭐 이렇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변별력이 없었다 손 치더라도 공부를 해야 될 지점이 명료하게 보이면 좋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분석을 하면 이제 할 게 없어요. 좀 많이 아쉬운 시험이었다. 일단 좀 같이 봅시다. 처음 나왔던 비문학 지문이 이제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과 관련된 지문이었는데, 간단하죠. 그냥 매트릭스 만들거나 로직 트리 만들면 답이 나오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만 확인을 해도, 그러니까 매트릭스나 로직 트리까지도 필요 없었어요, 사실. 그냥 구성 요소 확인.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이 정도만 해도 그냥 문제가 풀리는, 아, 되게 초등학교, 중학교스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탑이라도 좀 같이 보면 처음에 소개가 나오고요.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이야기해줄게. 속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뭐 못하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문단에서 표시광고법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사례가 하나, 둘 나오죠. 아마 이게 추천 보증 광고에 대한 이야기랑, 그쵸? 이용 후기 광고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별 내용이 없어요. 일단 넘어갑시다. 그래도 넘어가 봅시다. 전체적인 거 보면 또 좀 보여요. 두 번째 질문, 블록체인 지문입니다. 과학기술 지문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그냥 로직트리 하면 대충 나왔어요. 근데 이 로직트리 갈 것도 없었습니다. 갈 것도 없고, 구성요소 확인만 하면 답이 나오는 지문 정리랑 문제풀이가 다 돼버리는 지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 과학기술 지문에서 로직트리랑 프로세스 잡아가지고 가는 게 기본이어서 제가 일단 여기 넣긴 넣었는데, 아마 실전에서는 이 정도만 하셔도 이런 거 이딴 거 하지 않아도 그냥 1, 2, 3번만 잘 잡아도 답이 나오는 그런 수준의 문제였다. 탑도 한번 봅시다. 탑을 처음에 소개하고요. 공개형, 비공개형이 있다. 무결성 개념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특성이 있다. 뭐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 이런 게 있다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요. 아쉽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은 바쟁, 그리고 정신분석학적, 뭐, 이런 영화 관련된 질문이었고요. 로직트리 하면 된다. 라고 제가 일단 정리를 하긴 했는데, 이것도 그냥 구성요소 확인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수준이 낮은 문제였습니다. 탑을 한번 쌓아보면, 뭐, 바쟁 소개하고,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이 있고,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이 있는데, 바쟁 본인은 현실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촬영 기법에는 이런저런 게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정신분석학적 뭐 이야기를 할 때는 동일시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카메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 뭐가 있는지, 이런 끝입니다.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많이 아쉽다. 이게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분석할 게 없다는 거는 좀 많이 서글픈 시험이었습니다. 너무 좀 교수님들이 좀 무성의하게 문제를 출제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쉽다. 사실 그래서 올해 수능이 또 어떻게 나올지 더 감을 못 잡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22학년도 9월이 1등급 커트라인 100점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변별력이 뭐 없었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할 게 있었어요. 공부할 게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구성 요소만 확인하면 지문 정리가 되고 문제가 다 풀리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냈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래서 수능이 아주 쉽게 나오는 게 아닌 이상 6월 모의고사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좀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래요. 전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보면 좀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거는 이 부분이죠. 그렇죠? 사회과학 지문에서 이제 경제학을 내려고 하는 경향이 좀 이제 줄어드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든 그냥 좀 생 경제학으로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인문학적인 걸 썼거나 사회학적인 걸 섞어가지고 문제를 내고 싶어하는 게 좀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런 지문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쵸 구조들 보이실 겁니다. 과학 지문은 명료하죠. 로직 트리 프로세스 잡아가지고 정리하는 거. 그리고 논리학에서는 퍼즐 게임 하는 거. 그렇죠? 요 세 개의 축을 좀 잘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좋을 그런 지문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학 지문이 나온다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해요. 지금 최근에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가능성은 낮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경제학 지문이 나와야 됩니다. 경제학 지문이 나와야 돼요. 경제학 지문 독해에서 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경제학 지문이 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신다면 19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 나오는 CDS 프리미엄 지문, 이 지문이 여러분들이 경제학 대비 준비를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기초 지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대비를 하신다면 그냥 이것저것 이상한 거 풀지 마시고 19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 있었던 CDS 프리미엄 지문을 좀 잘 분석을 해봐라. 그 속에 굉장히 공부할 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매트릭스도 잘 만들어야 됐고요. 그리고 매트릭스와 매트릭스를 조합해서 퍼즐 게임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시면 아마 웬만한 초고난이도의 경제학 지문이 나오더라도 이런 구조로 다 해결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17, 18, 20, 22학년도 수능 기출에 경제학 지문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실 CDS 프리미엄 지문의 그 구조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 아니면 법학이 나온다. 법학이 나온다면 20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 점유와 소유를 가지고 이제 점유 개정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있거든요. 요 지문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매트릭스 만들어서 퍼즐 게임 만드는 지문인데 연습하기에 되게 좋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이 나오면 이제 19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 CDS 프리미엄 지문을 메인으로 두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법학이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 아시겠죠? 그리고 과학 기술 지문이 나온다. 라면 아마 고전적인 방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로직 트리 키워드 잡을 때 로직 트리 잘 연결시켜가지고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거. 뭔지 아시죠? 잘 순서대로 잘 나열해서 그 기능을 확인한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들어가 주시면은 대비가 잘 되실 거다. 그리고 장면 구상도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실전에서도 하면 제일 좋은데 아무튼 연습하기도 좋습니다. 연습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니까 연습하셨으면 좋겠다. 지문을 뽑자면 이제 22학년도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PCR 지문이 있습니다. PCR 지문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이 지문이 그냥 로직 트리에서 프로세스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펙트럼으로 이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과도지적 경영 이야기할 때 응용이 되고 난이도가 높아지면 스펙트럼으로 응용이 돼서 문제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응용을 연습할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인문 철학 지문에서는 뭐가 나올까? 저는 이게 경제학이 안 나온다면 인문 철학 지문에서 난이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별력을 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논리학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난이도도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은데 일단 논리학 지문이 나온다 생각을 하면 15학년도 수능 기출에서 칸트 지문,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 지문을 밑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직 트리나 매트릭스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22학년도 6월 모의고사에서 인과론 지문이 있습니다. 세먼의 과정이론, 특히 세먼의 과정이론 이렇게 나오는 요 지문, 그림자, 바나나 이런 이야기 나오는 지문이 있는데 요 지문도 공부하기가 썩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해주시면 좋고, 또 추가로 더 공부하고 싶다 이러면 20학년도, 22학년도 수능 기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뭐 베이지주의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뭐 요렇게 대비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트릭스 만들고 밸런스 패턴을 따라서 키워드 세팅을 어떻게 하고 이런 연습을 다 할 수 있고 퍼즐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연습하기에는 이런 지문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공부해 주시면은 많이 좋을 거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 화면, 그쵸? 요 화면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올해 수능을 대비를 하시면서 어떤 기출들을 좀 더 따로 뺏어 보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래요. 일단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여기 오픈 카톡 방으로 연락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 일이 많아가지고 이걸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올려서 죄송하고요.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올려드려서 죄송하고 잘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